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취재 후 얘기를 전하는 뉴스 AS 시간입니다. 한 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를 낳았던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였던 만큼 보는 이들의 충격도 컸을 텐데요. 오늘 뉴스 AS에서는 사고 이후 소식과 함께 도심 곳곳의 철거 공사장의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의 60초 브리핑입니다. 네, 열흘 전 바로 그 사고 현장입니다. 도로 쪽으로 심하게 쏠렸던 잔재물들도 또 쇠파이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양새입니다. 사고 발생 나흘 뒤인 지난 8일과 9일 서초구는 지역의 철거공사장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교대역 인근의 철거공사장. 지난주 구청 점검 결과 잠원동 붕괴 사고와 마찬가지로 철거 잔해물이 방치되고 지지대가 부실하게 설치되는 등 위반 사항이 나왔습니다. 결국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네, 이곳은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서초동의 한 골목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작업장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쪽으로 따라오시면요. 자, 저렇게 1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철거 공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얇은 가림막만이 두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철거 공사장, 우리 지역에서 안전한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우선은 사고가 났던 당일부터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계신데 사고 당시 상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많은 분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이달 4일입니다.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 외벽이 이제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리면서요. 전신주라든지 가로수 등이 쓰러지고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10m 정도 되고요. 무게 30톤에 달하는 건물 외벽이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당시 덮쳤었는데 네. 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3시간여 만에 구조가 됐지만 끝내 숨졌고요. 운전자 30대 남성을 비롯한 3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제 특히 숨진 여성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여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더한 사고였습니다. 예, 이 사연이 이제 많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철거 중에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어떤 건물이었습니까? 96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입니다. 네. 지난달 29일에 철거 작업에 들어가서 공사가 한 절반 정도 끝난 상태였고요. 소방서에 따르면은 철거 도중에 나온 콘크리트 잔해들이 이제 계속 중간중간에 치워져야 되는데 네. 오랜 기간 방치가 되고 쌓이면서 이제 도로 쪽으로 결국 무게가 쏠렸다고 하는 주장이고요. 당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지지대도 없었고 또 가림막도 워낙 얇다 보니까 네. 종이장처럼 찢어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초구청이 해당 건물을 따로 현장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게 구청 주장인데요. 네. 다만 당시에 건물주가 철거 신고를 했을 때 이제 지반공사, 즉 흙막이 공사 계획이 부실해서 1차 철거 심의 때 부결로 처리를 했고 재심의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부를 승인을 했다는 것이 어떤 심의 의견을 주고 이걸 좀 반영해달라고 권고를 하는 건데 이걸 좀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신고를 해서 통과를 네. 할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 좀 감독이나 관리를 좀 그 권한을 줘가지고 이제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철거를 허락하는 허가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도 다른 철거 현장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 남부터미널 인근의 철거를 앞둔 건물에 좀 다녀왔는데요. 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네. 이제 군데군데 깨진 유리창들이 눈에 띄죠. 네. 이제 보호대 하나 없이 쇠파이프들이 이제 얼기설기 건물 외벽을 좀 지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저런 파편들 사실 바람이 세게 불면 도로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곧 여름에 태풍도 올 텐데 상당히 네. 위험한 상황이고요. 특히 다세대 주택들이 많은 골목가의 경우에는 철거 공사장들이 세 곳에 포위되다시피 둘러싸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바로 인접한 건물에 사는 주민분들은 이건 머리 위에 시한폭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달고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한 이 영상을 나가면 더 많은 걱정을 하실 것 같네요. 예. 자, 보통 이제 공사장이라고 하면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곳들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장치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비교를 하자면 좀 너무 허술해 보여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지역의 철거 공사장 대부분이 5층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이라는 거거든요.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철거업체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요. 네. 현장에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감리자라든지 철거 전문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들이 영세 철거업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볼멘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축보다는 사실 철거가 굉장히 위험해서 더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비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세업자가 맡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발주자 그러니까 건물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이유인데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위험한 게 신축보다 아무래도 철거일 수밖에 없잖아요. 노후 네. 건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 시공에 필요한 장비 또는 인력들을 철거 업체들이 갖출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짚어줬듯이 허가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건축법상 내년 5월부터 이 철거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뀐다고 하는데 좀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순 신고로 통과가 되는 것보다는 네. 여러 가지 조건, 안전 기준 등을 충족시켰을 때 철거를 허락하는 허가제가 안전에는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5층 이하, 또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사 현장은 허가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안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역시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도심 속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욱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